전 세계를 강타한 K-팝.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스타디움 투어 티켓은 오픈 몇 분 만에 매진됩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K-팝은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가 미국 주류 사회에 깊숙이 들어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인종적인 벽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K-팝이 그 벽을 이미 허물어 버렸을까요? 오늘은 이민 역사부터 시작해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그리고 K-팝이 만든 이미지 변화까지 살펴봅니다. 한국인이 미국 사회에서 서 있는 위치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민의 역사입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있었던 건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의 삶의 터전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후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초기 미국 사회의 주류를 이뤘고, 같은 시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노예 노동력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는 다른 이민자 집단과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던 자발적이지 않은 이주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아시아계 이민이 시작됩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륙 횡단철도 건설에 투입됐고, 이후 일본, 필리핀계 이민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인의 미국 이민은 1903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노동자들로 첫 물결이 시작됐고, 본격적인 흐름은 1965년 이민법 개정 이후입니다. 이 법으로 아시아계 이민 문호가 크게 열리면서 한인 이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들 상당수가 자영업, 세탁소, 식료품점, 리커스토어를 통해 미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링컨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북전쟁, 그리고 1863년 노예해방선언, 이후 헌법 개정으로 노예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됐지만 그 이후로도 차별은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구조적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지제도가 오히려 근로 의욕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돼서 특정 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요인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 내 정책 논쟁에서 꽤 오래된 주장 중 하나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건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오랜 기간 이어진 주거지 분리 정책, 대출 심사에서의 차별, 학군별 교육재정 격차 같은 제도 요인들이 먼저 있었고, 복지 의존은 그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논쟁은 지금도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되는 첨예한 이슈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사적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계는 차별 속에서도 노력으로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모범 소수민족 프레임은 1966년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실린 한 칼럼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사회학자 윌리엄 피터슨이 일본계 미국인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면서 이들의 강한 근면성과 가족 중심 문화로 차별을 뚫고 성공했다고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칼럼이 나온 시점이 하필 흑인 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이후 이 프레임은 다른 소수민족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아시아계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민권 운동에 대한 반박 논리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모범 소수민족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처음부터 순수하게 칭찬으로만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었다는 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 고위층, 명문대 진학, 특정 업계 임원진으로 가는 문이 누군가 대놓고 막아서라기보다 동문 네트워크나 인맥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외부에서 진입하기가 유독 어렵다는 겁니다. 이는 인종을 딱 집어 말하기보다는 오래된 엘리트 카르텔의 폐쇄성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아시아계, 특히 한인 이민자 가정은 이 폐쇄적인 문을 교육을 통해 뚫고 들어가는데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이비리그 진학률, 전문직 진출 비율에서 아시아계는 인구 대비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숫자로 확인해 보면 흥미로운 역전이 나타납니다. 미국 인구조사 기준 아시아계는 전체 인구의 약 7%이지만
전문직 종사자 비율로 보면 13%에 달합니다. 그런데 포춘 500대 기업의 임원 자리로 가면 이 비율은 6%로 떨어지고 이사회 자리는 단 3%에 그칩니다. 법률 업계도 비슷합니다. 아시아계는 어소시에이트 변호사의 11%를 차지하지만 파트너 변호사의 비율은 4%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2005년 커리어 컨설턴트 제인현이 이 현실에 대해 대나무 천장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리 천장이 여성들이 부딪히는 보이지 않는 벽이라면 대나무 천장은 아시아계가 실무자에서 리더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벽을 뜻합니다. 능력과 성실함은 인정받아도 정작 리더십 이미지와는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좀 더 최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라베마, 조지아, 이 두 남부주는 원래 한국과는 크게 접점이 없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가 엘라베마 몽고메리에 공장을 세우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아자동차도 비슷한 시기 조지아주 웨스트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고 이후 배터리 공장, 부품 협력사들까지 줄줄이 따라 들어오면서 지역 경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조지아 브라이언 카운티의 초대형 전기차 공장인 메타플랜트가 문을 열었는데 이 하나의 투자로만 8,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협력사들까지 합치면 조지아 한 주에서만 수만 개의 일자리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 투자를 환영하고 지역 주민들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를 만드는 파트너로 한국 기업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시아 어딘가였던 한국이 이제는 우리 마을 경제를 살린 나라로 인식이 바뀐 겁니다. 물론 이런 남부 지역에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들도 있고 모든 게 장밋빛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이라는 이름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K-팝이 더해집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는 미국에서 일본 서브컬처 그늘에 가려진 마니아들만 아는 영역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K-팝은 이 판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어 장벽 없이 퍼포먼스로 먼저 다가갔고 팬들이 번역과 편집, 홍보까지 자발적으로 맡으면서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타고 기하급수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는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2018년 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뉴욕 시티필드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열어 4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고 티켓은 2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그래미 무대에도 2019년 시상자로 처음 섰고 2021년 다이너마이트로 K-팝 최초 후보 지명, 이듬해 버터로 2년 연속 후보에 오르며 라스베거스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올랐고요. 타임스퀘어에서 벌어진 장면도 상징적입니다. 2023년 멤버 정국이 솔로 활동 홍보차 타임스퀘어 5개 무대에 깜짝 등장했는데 공연 시작을 불과 30분 전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인파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예고 없이 발표해도 몇십 분 만에 도심 한복판을 채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팬덤이 미국 대도시 깊숙이 뿌리내렸다는 방증입니다. 한국 음악이 미국 클럽 문화에 스며든 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뉴욕에는 K-팝만 트는 전문 파티 시리즈와 더불어 DJ들이 생겨났고 BTS가 EDM 프로듀서 스티브 아오키와 함께 낸 믹드롭 리믹스는 실제로 미국 클럽과 라디오에서 플레이됐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 이전에 이미 전 세계 클럽 파티곡으로 자리 잡았던 설레도 있고요. 이런 장면들이 쌓이면서 예전에는 미국인들에게 한국이 북한과 헷갈리는 나라였다면 지금은 세련되고 트렌디한 문화 강국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외교나 관광, 그리고 심지어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까지 체감되는 변화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화적 호감도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는 건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사건이 미국 전역에서 급증했습니다. FBI 통계로만 봐도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는 2019년 158건에서 2020년 279건으로 2021년에는 746건까지 늘었습니다.
Stop AIPI Hate라는 단체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팬데믹 시작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10,000건이 넘는 차별, 혐오 사례가 신고됐는데 대부분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배제 같은 형태였고 여성이 특히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인 사회의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2년 LA 사태 당시 한인타운이 입은 피해는 지금까지도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주 회자되는 트라우마입니다. 사실 이 사건보다 앞서 1990년 브루클린에서 한인 상점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이 일어나 지역 갈등이 이미 표현되었었고 이런 긴장이 쌓여있던 상황에서 로드니 킹 사건을 계기로 폭동이 터지자 한인타운이 유독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 배치가 부유한 지역 방어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한인타운은 상대적으로 방치됐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K-팝으로 문화적 호감도는 올라갔지만 그게 인종차별이나 혐오 범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화적 이미지와 실제 개인이 길에서 겪는 경험은 다른 층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 지향이 강하다 보니 정작 인종 자체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는 어느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나 어느 정도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즘 월가에서는 한국 자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자산 규모 1,500조 원을 넘어서며 세계 최상위권 연기금으로 성장했고 해외 자산 비중을 계속 늘리면서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 변화 하나,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레버리지 투자는 원화 환율을 흔들 정도로 시장에서 주목받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화, 산업, 자본까지 한국의 존재감이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K-팝 이후에도 한국인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겪을까? 답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의 혐오범죄 통계가 보여주듯 대나무 천장이 여전히 존재하듯 인종을 이유로 겪는 벽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는 여전히 피해자다로 끝내는 건 오늘 살펴본 흐름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BTS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고 한국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 자금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얻어진 게 아니라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자본을 굴리고 교육으로 문을 두드려온 결과입니다. 즉, 이미지는 저절로 좋아진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 더 짚을 만한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2026년 하이브와 개펀 레코드가 만든 다국적 걸그룹 캐치아이의 멤버 마농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그녀가 BTS 멤버를 헷갈려하며 웃었던 영상이나 한국을 상징하는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 커버에 라오스 그림을 써서 무성의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일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동양인은 다 비슷해 보인다는 식의 태도가 재조명됐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그룹 내 유일한 흑인 멤버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이 두 이야기가 겹치면서 팬덤 내부에서는 누구의 인종 문제를 더 무겁게 다뤄야 하는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 인종 커뮤니티의 전체 태도라기보다는 특정 팬덤 안에서 벌어진 논쟁이란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소수자 그룹 사이에서도 아시아계를 향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누구의 인종 문제가 진짜인지를 둘러싼 논쟁 자체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결국 K-팝 이후의 한국인은 차별을 겪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인식 자체를 바꾸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그룹 중 하나입니다. 벽은 남아있지만
그 벽을 허무는 속도만큼은 지금 한국인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